네, 정준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사님이 혹시 못 일어나실까봐 열심히 아침부터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방송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박사님은 확실히 우리 시대의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힘드실까봐 저희가 여러분은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박사님 목소리 듣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덜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우선 정준규 변호사가 어제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네네. 아직 못 나왔잖아요.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적부 심사 제도로 석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면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되거나 또는 구속 집행 정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또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구속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 취소 신청을 한 다음에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재판부에서 그런 기간에 대한 제약 없이 보통 결정을 해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한 20일 정도 지난 2월 20일이죠. 2월 21일 날 그날 준비 절차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구속 취소 신문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고성국 TV랑 우리 아토 TV에서 유해 적반하장에서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내면서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는 운동을 했던 것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구속 취소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열흘 이내에 쌍방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 그 의견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끝난 날짜가 3월 2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 안에 아마도 법원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성국 TV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되게 기뻐하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아마 석방되시는 거로 알고 일부는 구치소 앞으로 가시고 또 일부는 한남동으로 가서 밤새도록 우리 대통령 석방되기를 아마 기다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다리고 있는데 석방은 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게 왜 구속 취소 결정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지 않는가 되게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법적인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 제405조, 410조 등에 따르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95조에 보면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주일 이내에 403조에 따라서 즉시 항고할 수 있게 돼 있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효력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이내에는 최소한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일주일을 있습니다. 더 잡아둘 수 있다. 그럼 최소 일주일이고요. 최소 일주일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에 대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 계속 유지되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또다시 법원이 검찰이 알겠어요. 예, 그렇게 그리고 그 자체가 악법이네. 쉽게 말해서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법원에다가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법원이 석방하라고 결정했으면 네네. 그 순간 석방을 해야지. 네. 그래 놓고서 다시 검찰이 지것들이 하기에 따라서 최소 일주일 이상 더 붙잡아둘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무슨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엉터리법이 있어요? 예, 즉시 하나만 더 보충드리자면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위원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속 취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요 사이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위헌 판결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 집행 정지나 아니면 보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통 법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전에 저희 서초동에서 오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요. 구속하라 이러면서 지금 집회를 벌써 이 아침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구속하라 누구를? 윤석열 대통령 구속 풀지 말고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이미 좌파들이. 7시에 다 모여서 구속하라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좌파 집회? 네, 좌파 집회가 아침에 7시에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만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미 위헌이 났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예전에 보석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때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효력이 정지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보석의 경우에 즉시 항고 대상에서 제외하게 그렇게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유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거의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제도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석의 경우에 보석이 취소됐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비록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 규정이 현재 남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네. 그 규정도 사실상 위헌인 것이죠. 알겠어요.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자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1순위가 서초동으로 가서 중앙지검과 대검이 맞붙어 있고 도로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침에 7시 전부터 다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오늘은 어쩌면 좀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사가 이건 우리가 흔히 뭐 목미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검사가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을 들고 앉아서 있고 사실 날짜 계산은 맞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고요. 우리 법은 항상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지금 주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미친 것은 바로 인권위의 권고안이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위의 인권위원장이 계속해서 외국에도 알리고 했던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한 사람 썼던 그 탄원서, 개별 탄원서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걸 보고 지기현 판사가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고성국 TV에서 이거 아미고 회원과 고성국 TV를 보시는 분들이 박사님 우리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무엇을 할지를 항상 박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 이긴 것이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완전하지만 다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바로 검사들이 정치 검사 그만하고 눈치 그만 보고 정신 차리고 인권을 따지는 정말 대한민국의 검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바로
법대로 하라. 인권이 먼저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걸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행사해라. 석방 지휘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석방시켜라고 직접 요구해야 될 자는 담당 수사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좀더 사건 검사 아니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답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줘도 그쪽에다가 주고, 예, 그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예, 예. 지금 저기 자꾸 이게 대통령 석방이 지금 뭐 정말 황당한 일인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석방 결정 났다는데 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 있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막 구치소로 가기도 하고 한남동 관저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어디가 포인트냐? 제 네. 질문은 중앙지검. 그거고 네. 그게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석방을 한시라도 빨리 시키려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투쟁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치소에 가서 떠들어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수사검사가 석방 지휘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곧 나온다. 한 2시간 후에 나온다고 할 때 환영하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는 것은 구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네, 박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이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가야 될 곳은 중앙지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 앞이나 한남동은 그 다음에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가셔야 될 곳은 중앙지검 앞이고요. 판결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고요? 구속 취소 인용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중앙지검에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중앙지검에 석방 지휘하라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명확하게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석방 지휘하라. 누구한테? 중앙지검에 있는 담당 검사는 석방 지휘하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답답해서 이야기하냐면요. 판결이 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없는데 왜 자꾸 나 수사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나 지금 인신 체포할 수 없는데 왜 하느냐. 너희들은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억지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뜬금없는 영장 쇼핑이야. 우리도 영장 쇼핑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영장 쇼핑 꿈도 못 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대통령도 당하는데 국민들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화가 나서요. 저런 검사들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석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포인트다.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모여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박사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중앙지검이 어디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서초역 내리시면요. 서초역에 중앙지검 표시 있습니다. 그리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검하고 지검은 떨어져 있어요. 지검은 지검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배후에서 다 조정하는 건 대검일지 몰라도 지검의 담당 검사가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모든 사건에는 담당 검사가 있죠. 네. 그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거죠. 석방 지휘를 하는 거니까 이 타겟은 그 담당 검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건은 공판부에 있기 때문에 공판 검사가 담당하고요. 예. 네. 자, 다른 문제는 뭐 그렇고 이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폰이 어쩌다 또 헌법재판관의 8명의 세컨폰과 4명 실무자의 세컨폰, 그러니까 헌재는 12개의 세컨폰을 갖고 있던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러면서 이것들이 변명을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뭐 재택근무도 자주 한다, 뭐 그때 연구관들한테 보고받을 일도 세컨폰으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대법원 연구관 하셨죠? 네. 대법관 연구관. 네, 저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했는데 저는 폰 안 받았었고요. 대법관님들이 받으셨는지는 제가 그때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대법관들이 재택근무를 합니까? 아니요. 아니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은요, 금요일, 토요일도 나오시고요. 네. 일이 정말 많아서, 왜냐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일들이 다 쌓여 있으니까, 전 재택근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근무한다고 다니고 있으면, 대법관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밥 사줄까? 그러셨어요. 네, 토요일도 나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뭐야? 저 증인 하나 할 거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여기 올라갔었는데요. 네. 5시 47분에 네. 저는 확인 안 됐는데 사람들이 헌법 재판관들 차를 알더라고요. 차 그래요? 번호를 알더라고요. 갑자기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와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요. 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 차라는 거예요. 5시 47분이었어요. 6시 퇴근 아니었어요. 5시 47분에 퇴근하는 거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와 하는지 빨리 몰라가지고 나간 차는 5시 반에 나갔어요. 저 사실은 어제 처음 취재 나가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데요. 와 하는 거예요. 그 따라서 처음에 저는 같이 와 맞아. 했어요. 그 시간에 방송하러 가셨지. 네, 근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박수 외치는 줄 알고 같이 쳤는데요. 그게 박수가 아니고 야유였어요. 헌법재판관 퇴근하는 길에 야유인데 근데 시간이요. 아니, 5시 알겠어요. 30 몇 분이었어요. 이 대법관들의 그 업무량이 엄청 많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상고법원 문제를 제가 아주 진지하게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이게 삼세판이라는 그 하여튼 누구나 다 삼세판 말을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심에서 지면 2심 가고 2심에서 지면 3심까지 가서 3세판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정서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항소 가도 안 되는 사건도 그냥 항소해놓고 대법 가도 안 되는 사건도 상고해놓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들의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뭐 3년 4년이 보통이니까 맞아요. 좀 걸러내자. 네. 이게 상고법원을 따로 둬서 좀 이게 분류하자. 진짜 대법원에서의 정식 심리를 하는 사건과 그러니까 나름 중요한 사건,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좀 걸려내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상고법원제 얘기가 나가다가 이제 그게 좌절됐는데 네. 자, 대법원은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제가 빨간 의자 촬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방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그게 TVN인가 거기서 네, 촬영하실 TVN의 때. 빨간 네. 의자에 그 헌법재판관이 여러 명이 그 패널 손님으로 나왔는데 게스트로 그 중에 현직 헌법재판관을 모시고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의 방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방이 사면이 전부 서류로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에 옆에 작은 달린 방이 있어요. 그 작은 방 안도 서류가 사면으로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재판관한테 야, 이게 도대체 사건이 몇 개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 재판관 말이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에? 하나의 사건. 사건 하나에 이 오는 서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십 년 묵은 이 사건 기록들까지가 다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 이거는 여러 수십 번 헌재에서 심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또다시 사형제 폐지를 누군가가 헌법 심리를 해달라 그러면 그 이전에 수십 년간에 걸친 기록을 다 다시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 있네요. 그거 다 그대로?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재판관의 말이 박사님, 저는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헌법재판관 하고 되고 나서부터는 판사는 재판관은 잃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잃는 사람. 읽는 사람. 네. 기록을 어쨌든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기록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어쨌든 읽어내지 않고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는 거야. 네? 물론 그래서 기록을 빨리 읽는 그 노하우도 있긴 있대. 고무기구.
뭐 하여튼 그렇지만 네.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재택근무가 나와 이게 어떻게 재택근무가 나오냐고. 예? 그러면 재택근무를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그 서류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뜻인데 그 자체가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불법이지. 서류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재판관들이 그 서류 이 들고 정신없는 나가면 것들이지. 헌법재판관을 전부 어디 저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재택근무. 그러니까 재판관은 재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일하잖아. 네. 재판 관련 서류가 없어 집에서 무슨 일을 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헌법재판관은 약간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대법관보다 더 뭔가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는. 근데 기억나시죠? 여기 앞머리 이렇게 그루프 말고 나왔던 어떤 여성 재판관 기억나시죠? 아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와, 우리 헌법재판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 없애자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정말로 헌법재판 우린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마대행이 아니고 문대행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각보다 일이 없나?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보통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올리면 한 2년 걸리는 건 기본이고요. 한 3년, 4년도 걸립니다. 네,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 이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불만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야, 뭐 하냐 도대체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기민하고 빠르고 열심히 하면서 180일 안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금세 이렇게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신속하게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저들을 보니까 지금 방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재택 근무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헌재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세컨폰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관들도 가끔 재택근무를 하는데 집에서라도 연구관들의 보고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컨폰을 마련을 해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것들이. 그러니 헌법재판관의 재택근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불법이지.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폰을 주고 최고 높은 요금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요금제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세컨폰이 굳이 필요 안 하거든요. 재판관이 집에 가서 일해도 연구관한테 보고를 받아도 자기 폰으로 충분하거든요. 집에서 일을 못해. 내가 아는 헌법재판관 서류 못 들고 가요. 그렇지. 서류를 어떻게 법원 바깥으로 갖고 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노는 거야. 집에서 어떻게 재판 일을 해. 그건 미친 자들이지. 그건 형사재판 판사도 그렇잖아요. 맞지. 아니 일반 사건 다루는 판사도 그래 재판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는 판사 있어요? 재판 그게 다 가보시면요. 공문서인데. 아니 재판 가보시면요. 검사가 공판에 나올 때요. 트렁크 끌고도 나오거든요. 보통 자료가 이만큼씩인데 그걸 집에 가져간다고요? 말도 안 되고 못 들고 갑니다. 자, 광화문 집회 오늘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보다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두 분도 취재하러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마도 오늘 광화문 집회가 헌재 심판 전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광장에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이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광화문 집회 또 자유파 국민들의 이런 소리가 영향을 준다면 어떤 정도로 줄지에 대해서는 좀 느낌들이 다르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우리 아토TV랑 고성국TV에서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내면 그것이 정식으로 접수돼서 거기에 이름은 들어가지 않으면 정땡땡 이러면서 그 탄원서가 계속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성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이 되게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구속 취소가 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차기현 부장판사한테 큰 심리적 부담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광화문 집회에 저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 박사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개의 전선이 있다. 하나는 광화문 전선이고 하나는 국민의힘 국회의 전선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전선인데 헌법재판소의 전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앞에 가서 성원의 집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탄원서를 내면 그 탄원서도 구속 취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헌법재판 탄핵심판 기록이 만약에 1000페이지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탄원서가 전부 해서 그것이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100,000페이지가 되게 만들면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류 교수. 네. 당연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가서 서 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멈추겠습니다. 예, 우리 저 지금 석동현 변호사 전화 연결 잠깐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박사님, 아유, 예. 그 하루도 잘 견디고 계신가요? 네, 걱정-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제 법원에서 대통령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대통령 석방 결정이 내려져서 다들 너무 좋은 소식이도 기쁜 소식이라서 구치소로 가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는데 막상 대통령은 어제 못 나오셨잖아요. 예, 예, 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예, 참, 하여튼,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몰이나 탄핵 공작에 관한 사법 절차에서 정말 역대 한 번도 겪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저희도 참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어떤 일인지 참 좀 알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도 어제 그 국민변호인단 행사 마치고 밤에 한남동 관저 앞에 새벽까지 있다가 참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왔는데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 할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항고권이 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항고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검찰이 지금 뭐 어제 오후에 회의한다는 소식은 전해졌는데 아직 네.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항고한답니까?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이다 보니까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이 그대로 이제 이 석방으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요 사항을 조금 더 확인을 더 네. 해보겠습니다만 네. 확인을 해서 따로 알겠어요. 다시 예. 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그 제도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서 즉시 항고라고 하는 요 이 권한을 이 행사한 여부에 따라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이 석방에는 지금 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 우리도 석방에 그에 따라서 석방하겠다. 석방 지휘를 내려야만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저나 또 많은 분들은 어젯밤 중에 그 석방 지휘 결정, 즉 항고 취소를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주임 검사의 석방 지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고 그것은 충분히 또 합당한 예상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안 된 거죠. 예. 이 부분을 예. 어쨌든 검찰 뭐 총장까지 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임검사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네.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석방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임검사가 하는 알겠어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과정을 네. 제가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네. 검찰 최고 정점인 검찰총장에서부터 뭐 이거에 대해서 전부가 다 반발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거의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전부 다 반발한다면 이건 이제 즉시 항고 이미 즉시 항고를 했겠죠. 예. 했을 텐데 네. 그 과정이 다 반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네. 어디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우리가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예. 확인해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황은 법원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만시지탄이지만 이 수사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 밝혀진 것 그리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 이건 알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예. 다시 연락 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예, 지금 이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막 이 감정적으로 뭘 접근해서는 오히려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과 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이 법적인 조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도현 변호사도 바로 그런 이 법률적인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됐고. 아니 법원이 석방하라 그랬는데 왜 이것들이 아직도 석방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니 지금 법원이 판결 내렸는데 왜 검사가 안 들어? 아니 인용이라고 했잖아. 인용. 지금 하루 종일 어제 국민들이 기다리면서 네. 대통령 몇 시에 석방하나요? 저한테 계속 물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5시에 석방인가요? 바로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법으로 하면 바로 나오시잖아요. 그럼 6시인가요? 그럼 오늘은 정말 자택으로 돌아가시나요? 우리 김건희 여사 곁으로 가시나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일반 앞으로. 시민들은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아니 저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저는 몰라서 근데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고 그러나 법률가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게 딱 이 말이야. 그거예요. 요 디테일에 악마 하나가 숨어 있었어. 근데 저쪽은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 어디에 악마가 숨어 있는 디테일이 어딘지를 잘 살펴서 그거 하나하나를 제거해 가면서 대통령 석방도 이루어내야 되고 또 탄핵 기각도 이루어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법률가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별도로 맞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냥 일반적인 정서 아니 법원이 풀어주라 그랬는데 저것들이 왜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건 이것대로 정당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그 법조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정머리가 없다. 왜 자꾸 법 하느냐. 저쪽 애들은 법 안 지키는데 왜 우리만 법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요 참 답답한데 사실 저도 어제 그 결과 제가 되게 빨리 그 결과를 봤었어요. 속보 딱 뜨는데 제가 어제요. 근데 그 와중에 박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박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차마 전화를 제가 못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네. 광화문 집회 말씀하시다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회 나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 네, 저짝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워딩이 정답입니다. 많이 모이는 촛불 그때요. 우리는 사람이 가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에다가 풍선 하나 달고요. 양손에 촛불 들고 나갔었어요. 걔네들. 그것도 LED 촛불요. 그러니까 머리에 풍선 하나가 사람 하나 머리. 그리고 양쪽에 촛불 해서 많이 보이게 한 사람이 1인 3역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나갔던 게 저쪽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모이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많이 모이려고 했었고요. 그걸 보고 촛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그럼 많이 모이면 힘이 있느냐? 힘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쪽수가 세요. 그리고 왜 단식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는데요. 단식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단식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도 에너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저분이 저렇게 단식을 하시는데 나는 뭘 할까? 나도 뭘 해야지라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박사님을 다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눈빛이요. 애잔하고 애련하고 그런 표현으로 다 되지 않는 눈빛으로 박사님을 쳐다보고 가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들 이렇게 주먹을 쥐고 화이팅 말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네. 방송하시니까. 여러분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 날일 거예요. 3월 8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집회. 광화문에 적어도 지난 3월 1일 때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성구TV는 3시부터 광화문 집회 취재를 가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도 이 광화문 집회 현장만큼은 생방송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성구TV가 현장을 계속 나가면서도 생방송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현장 생방송을 통해서 그 우파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유파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유튜브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비교적 그 구독자가 많은 큰 유튜브가 현장 생방송까지 하면요. 자, 고성국TV가 가서 현장 생방송 하는데 여러 자유파 유튜브들이 같이 현장 생방송을 들어가면 현장 생방송을 고성국TV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장 생방송을 주로 하면서 그 투쟁하는 다른 우파 유튜브들이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덜 보게 되고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덜 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유파 유튜브의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이 설명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성국TV는 현장에 안 나오냐고. 현장에 왜 안 나갑니까?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현장에를 나가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생방송은 안 했어요. 현장 취재를 하고 그 취재한 영상을 그 다음날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죠. 현장 생방송은 저는 다른 자유파 유튜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나가지만 현장 생방송은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게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정규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 녹화한 다음에 그 녹화 영상을 재생할 수도 없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생방송 체제로 저희가 4일 전에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광화문에 이 현장 생방송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희가 현장 생방송을 오늘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른 자유파 유튜브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3시부터 광화문 현장을 생방송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5시부터 삼보일배 행진 하겠는데요. 청계광장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계광장 아시잖아요. 네. 청계광장으로 오시면 이제 거기에 선도하는 차량도 있고 또 앞에서 선도해 주실 성호수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삼보일배에 직접 절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이 10여 분 그리고
절은 못하지만 함께 걷겠다는 분들은 꽤 많으세요. 저도 절은 못하지만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거고요. 아까 우리 류여애 교수 말씀하셨는데 아토TV도 현장 생중계 네. 하시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5시에 네. 청계광장으로 아토TV도 함께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박사님께서 어제 함께 하자고 해주셔서 아토에서 바로 긴급 회의해서 오늘 5시 아토TV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네. 내일은 힘내라 대한민국 단체 관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근처에 제일 가까운 극장이 피카디리라서 피카디리에서 80석을 우리가 미리 단체 확보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2시인데 내일 오후 2시에 힘내라 대한민국 80명인데 이미 다 차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고성범 본부장한테 미리 예약 전화를 주셔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준길 변호사 그리고 류여애 교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마무리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나흘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고 박사님 쓰러지시거나 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시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검찰청 검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조속히 바로 석방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바로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검찰청 앞으로 가서 상황도 보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살고 힘내야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고 박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키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지키신다고요. 전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성국 박사님 지킬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가서 네. 예, 대통령 한시라도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